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총선 이후 사법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양형태 TV의 대표이신 양형태 박사님과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주 막강한 자리. 노른자이라고 그러죠. 노른자 중에 노른자지. 거기에서 지금 검찰 조사 수사상에는 4,956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일부 뭐 아들 인턴십 기회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도 4,221만 원, 4,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형량도 꽤 높아야 하고 석방이라는 것은 집행유예라는 것은 거의 최근에 그런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례적인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뭐 현직 법원에서도 그래요? 말이 많았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이례적 판결이라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이례적 판결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야 변호사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이 지금 법원에 있는 뭐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몇 분들을 이제 얘기한 멘트들이 이제 물론 익명을 해서 이렇게 나왔던데 보니까 이례적 아니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이례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맘 먹고 봐줘버렸다. 봐준 판결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안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규정도 보면은 1,000만 원이면은 6개월에서 2년. 그리고 3천 내지 5천만 원이면 3년 내지 5년의 양형을 때리도록 했고 최저 2년 6개월, 최고 6년을 하도록 했는데 최저보다도 더 낮은 1년 6개월에다가 그것도 집행유예로 내보내버렸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고위공직자고 상습적으로 아예 그냥 봐줄게 깨끗하게 석방시킬 수 없으니까 1년 6개월 딱 붙여놓고 집행유예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재벌들 가면 그랬잖아요. 뭐 3년인가 하고 무슨 집행유예 3년인가 늘 해갖고 내보냈잖아요. 그 보도자료를 갖다 내가지고 말이죠. 예. 집행유예 판결 딱 하니까 좀 찜찜했을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피고인과 공여자들 이 주고받은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냥 줄 수도 수수한데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미리 아니 친분이 있어서 주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앞으로는 친분이 있으면 주지 아무 친분도 없는 사람 갖다 돈 갖다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친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집행유예 되니까 뭐 괜찮네요. 이게 뇌물 받아도. 사업자들은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방 만나갖고 형님 동생 오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아니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적인 친분 관계도 이익 등 큰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완전하게 이 판결 이거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봐주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뇌물을 어떤 사람이 받았으면 그걸 다 합쳐서 뇌물로 하는 것이지 쪼개가지고 하나 쪼개서 그 개별들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렇게 따진다면 적폐청산할 때 예를 들면 전부 뇌물로 받은 사람들 그분들 뇌물 안 받은 사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1원도 자기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 판사에게 한번 재판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손주철 부장판사던데 재판장이. 손주철이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손주철한테 물어봐야 될 그런 돈을 부분들이.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걸 제3자 뇌물이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걸 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 25년을 때렸습니다. 25년. 맞습니다. 근데 이 손주철 판사 한 얘기가 더 재미나는 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거야.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한 참작하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처벌. 그럼요. 가중처벌 사유가 뭐냐면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그렇다. 또 지기관 특정 직위에 갈수록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거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에다가 특정 직위 또 더더욱이 뭐 금융위원회 금융국장 아닙니까? 금융정책국장이 제일 끝발이 존재하는 제일 소위 노른자위인데 이런 가장 중요 핵심에 있으면 더 오히려 철퇴를 날려야 되는 건데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법부의 조종이 울리는가, 사법부의 조종, 소위 죽음의 종이라고 그러죠. 꽝꽝 음산한 종이 울리려고 이러는 것인가 하는 불길한 지금 느낌이 지금 오고 이미 있습니다. 조정이 지금 울렸지 않습니까? 아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판결이 3심까지 끝났는데 그거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강압 수사했고 법원에서는 사법농단을 벌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 무죄를 밝혀라, 스스로 알아서 이실직고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원래가 말이죠. 자기가 뭐 재심을 요청하려면 본인 자신이 재판소에다가 재심을 요청해. 재심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권력과 집권당과 권력의 측에서 억울하고 지금 바람을 넣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써 한명숙이 그 여동생 그 전세금에 여기에 관련된 1억이라는 수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빼박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런 게 해서 다 검증하고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인 마냥 주장하는 무슨 이런 그 비망록. 그거는 이미 그걸 증거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보면서 재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비명록을 이게 거짓으로 했다 해갖고 당사자가 1, 2, 3심에서 모두 재판을 받아가지고 2년형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졌지만 한만호씨라고 한만호. 돈을 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비명록이 다 나왔던 것을 느닷없이 되게 이제 이런 권력기관에서 뭔 일을 꾸밀 때 그거 아닙니까? 언론에다 쓰고 걸려요. 친여 언론에다. 그래갖고 그걸 보도가 나오면은 그 보도를 기화로 해갖고 당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짜여진 기획형 이런 전략들 아닙니까?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뉴스타 봐라. MBC 같은 진여 언론들이 그걸 다 나온 얘기를 느닷없이 새로 발굴된 것처럼 비명록이다. 새로 입수했다고 보도하고 민주당에서 그것 가지고 막 떠들고 나오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법원과 검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 하고 추미애는 왜 거기서 또 맞장구를 치고 있나요? 추미애는 원래 법무부라는 것은 법의 안정성, 법치를 지키는 그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법치를 흔들고 있어요. 추미애는 이제는 별로 새로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추미애가 추미애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답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한마디로 또 틀림없이 거들 것이다. 거들은 것 뿐인데요. 우리가 이 추미애가 지금 추미애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와서 인사도 5개월밖에 안 된 사람 그냥 야밤에 그냥 확 난도질 해버리고 그냥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기소가 어쩌죠 또 수사권 이러고 이런 우리가 이 소위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드는 것이 법치를 그 관문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소위 법무부라든가 이런 사법부라든가 이런 데서 법치를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핵심적인 그 파탄의 어떤 가능성입니다. 이게.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재수 경우는 액수도 적고 또 친분 관계다. 또 말하자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그런 벌을 받은 적이 없다 말하자면 재판은이라든가. 근데 바로 그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이 손동환 판사입니다. 같은 손씨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동호라고 전 고등 군사법원자. 그 사람이 돈을 좀 그 업자들부터 받았어요.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 1억 원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6천 정도 된다고. 예, 6천. 예, 6천. 근데 징역 4년을 때린 거 아닙니까? 4년 때렸죠. 집행유예는 고사고 예. 징역 실형 4년. 거기다 벌금 6천, 벌금 9,410만 원. 아유, 뭐 엄정하게 때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둘이 다르나요? 그리고 손주철하고 손동환 두 판사가 이렇게 예. 다른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같은 입맛대로인가? 예, 같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아니 이건 동부지법입니다. 아, 이거 하나는 동부고 예. 여기는 예,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인데 아니 판사들이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되고 또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또 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또 고위공직자는 가중처벌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검찰 군사법원장 한 처벌이 그게 온당해요. 그게 원래가 이 관리에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군사법원장도 완스타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4년 실형에 아주 액수도 그냥 벌금 액수도 엄청 때렸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여기 금융국장은 사회에서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여기? 직급으로 따져도 예. 지금 완스타 아닙니까? 이 고등군사법원장이. 예. 거기는 요 공무원 사회로 하면 한 부국장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투스타가 국장이에요. 예. 요 육군본부나 이 국방부에 네. 투스타들이 들어 이제 이 군사법원장은 완스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완스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하게 때렸는데 예. 이 사람은 그렇죠. 이 국장 아닙니까? 최소한도 2급 이상의 국장에다가 아주 요직 중에 요직에 앉은 요직 중에 자리인데 요직이죠. 예.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 보면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무마 사건으로 아주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아주 국민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이 사람 한 가지 특징이 달라고 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나뭐 하나 달라. 뭐 달라. 근데 좀 치사합니다. 골프채다, 치사하죠. 뭐, 그냥 무슨 항공권이다. 큰 돈도 아니고. 또 뭐 그거 저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 그 아들 예. 자녀들 문제 등등. 유학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유재수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민정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찰 무마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실세를 하는 사람들 김경수, 청경덕, 백원우,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화하고 조국한테. 네, 전화했죠. 그래서 조국도 전화 와서 골치 아프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조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딱 받고 나서 딱 처음에 이 사건 보고를 갖다가 박영철 비서관한테 딱 받아보고 나서 이거 엄정 휴대폰도 다 뺐고 다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엄정 처리해라. 이거 상당히 이거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이고 전화가 엄청 온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꼬였는데 말이 전부 다 달라요, 그죠? 달라서 이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움이 없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이 국민들을 뭐로 보고 있나 하는 좀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이 여권의 실세들이 유재수를 비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찰 때부터. 예. 그러면은 이 비호 세력이 지금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예, 그대로 더 있죠. 실세들이 돼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재판에 판사들이라든가 사법부에다 전화하고 그랬나요? 글쎄 그거는 안 보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올 사법부에 만약 전화해서 뭐 전화하고 했다는 것만 들키는 날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뒤집어질 겁니다만은 지금 뭐 전화를 알게 하겠습니까? 한다면은 아니 그에다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유재수를 비호 세력인데 이쪽에도 다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요? 고등학교 저 대학교 이런 다 인적 네트워크 동원하고 고향 사람 해갖고 야 가서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근데 이런 속담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쥐하고 새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요 판사들이 최근에
총선 이후 완전히 사법부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권력 눈치 보기, 아첨 판결. 어디 언론에는 그렇게 있더라고. 이런 게 바로 아첨 판결이다는 뭐 이런. 그렇죠. 언론에서 아첨 판결로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어요. 판사들도 네. 이거 판사들이 아첨하면 그 나라 끝나는 겁니다. 조종 울리는 겁니다. 그 정권이 이 재판 이 판사들을 갖다가 꿇어 엎드리게 만약에 만든다면은 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짜르공화국입니다. 아니 한명숙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재판을 뒤집자는 건데 네. 판사들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니에요? 야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우리가 다 뒤집을 수 있어. 누구도 그 괜히 저 뭐 양심 어찌고 해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쳐. 성창호 봤지? 성창호 판사 뭐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조금 달라진 환경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공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젠 대선 지형으로 2년도 채 못 남았습니다. 그렇죠. 1년 정확하게 뭐 300 며칠 남았겠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건데다가 대통령이 아무리 뭐 지지율이 60%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거는 특히 지금이 코로나 정국 아닙니까? 이런 비상시국에는 소위 지도자의 지지율은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미국에서 저 누굽니까? 트럼프가 접대 지지율이 최하 바닥 아니었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정국이니까. 각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보십시오. 이제 점점 사양길로 무조건 하고 지금 사양길 아닙니까? 여하튼 정권으로 보면은 대통령 임기로 보면 거기다가 선거라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선거가 다시 말하자면 가치를 갖다가 딱 가르는 그 순간의 그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제는 국민들의 편에 서야만 자기 수명이 길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 훌륭한 의회주의자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게 말이죠. 선거 전에 윤미향이가 나왔으면은 절대로 그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도 사태가 엄중하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침묵을 하든지 뭐 또 옹호를 하든지 했을 텐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들 지금 비판적으로 돌아갔거든요. 심지어는 뭐 그 정말 딱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그 박지원 의원까지도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에 빨리 내보내야지 배지 딱 달고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정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당이 분열 내부가 아주 진동된다. 큰일 난다. 이걸 예고를 해준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또 이해찬이는 함구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항구령 내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의원들도 당선자들이 많은데 완전히 장기판에 졸로 한 거 아닙니까? 장기판에 졸보다 더하죠. 그런데 판사들도 눈치 안 볼 수 있나? 지난번 내가 처음부터 예고를 했어요. 4월 24일 날 번영선 사건의 윤석열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뭐 결백하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피의자 본인 스스로가 유죄 여부는 알 것이다. 그런 판결을 해주세요. 죄인한테 네 스스로 양심이 네 죄를 알 끼다. 자 무죄 땅땅땅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이런 것은 유죄수나 이건 잔챙이 판결이고 지금 핵심은 조국 거기에다가 김경수, 이재명, 지금 이재명 같은 건 30만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네. 김경수도 지금 고법 판결이 남아있고 그것도 지금 자꾸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작해야 하는데. 조국은 또 시작했어요. 이런 판결까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연장선상에서 증거 불충분, 무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내가 우려를 했는데 그걸 저는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나라의 그 운명이 이 사법체계에 의해서 이게 갈려지는 건데
지금 한마디로 해서 법치 위기죠. 예, 법치 위기인데. 진짜 법치 위기. 예,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판사들한테 뭐 이렇게 쫙 배당이 되면은 어느 판사다 하면은 그 판사가 뒤에 배경이 뭔가 우리법 연구회냐 아니면 뭐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판사들도 요즘은 문바들이 네. 좀 자기들한테 비교 안 맞는 판결 내놓으면 신상 털기를 해갖고 사람을 털기하죠. 그냥 완전히 들었다 곤죽을 놨다 만들어 하죠. 버리니까 그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영웅스럽게 법치에서 판결을 탁 하면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 판사들의 이 사법부의 질도 말이죠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고시를 조금 뽑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뭐 한 30-40명 40명 뽑고 정말 고결하고 그다음에 양심으로 다 진짜 양심들이 막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뽑는단 말이죠. 이 많이 뽑는 그것도 서로 경쟁이라는 양심의 그 경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 위기이자 민주주의가 백척한두에 쓴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민주주의 생각이 자체가 백척한두 그런 벼랑의 끝에 쓴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도 좀 정신을 차리고 특히 통합당이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 뭐 지도체제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눈을 돌리고 네. 본격적으로 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